참, 이렇게 저를 표현하니까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제 인생은 참으로 평범하지가 않네요. 솔직히 사연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누군가에겐 말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제가 처신을 잘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건지 여러분이 해결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역시 제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나이 또래라면 대부분 집에 TV 한 대는 있을 때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집이라도 하다못해 낡은 중고 TV 하나는 다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런 TV조차도 없었어요. 아빠는 어디서 주워온 낡은 라디오만 들으셨고 저는 친구네 집에서 TV를 보다가 친구 엄마가 눈칫밥을 줄 때쯤 어슬렁어슬렁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안의 3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80년대를 겪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느낀 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였으니까요. 남들 다 입는 TV 한 대도 없고 늘 언니가 입는 옷만 물려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옷도 아니었죠. 여기저기 해지고 찢어지고 그걸 다시 천으로 덧댄 누더기 옷이었네요. 친구들은 저만 보면 그지래요 그지래요 하며 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하나만 믿고 아버지는 언니와 저 그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로 오셨고 성공하리란 꿈 하나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때 전파상이란 걸 처음 봤고 도시가 정말 크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때 올림픽이 열릴 거라며 서울은 늘 활기차 있어 보였지만 그만큼 우리 집 한자촌은 늘 춥고 더 오들오들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나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사글세 단칸방에서도 복작복작 거리면서 살았어도 행복했고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냈지만 그래도 형제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만 어릴 적 항상 굶주렸던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없으니 늘상 외롭고 고달팠어요. 엄마한테 잔소리 들은 친구만 봐도 그 잔소리 듣는 것마저도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아빠에게 우린 왜 엄마가 없냐고 하소연한 적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고 철이 없었어요. 그런 철없는 저를 아빠는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죽이며 키울 수 없다며 늘 응원해 주셨죠. 하지만 가난은 정말 대물림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가난했고 배운 게 없었으니 맞이인 저도 공부보단 돈을 벌어야 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학업은 뒷전으로 두고 일단 산업 현장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나마 막내 동생이 공부 좀 하는 것 같으니 아빠는 막내에게 집안의 미래를 보셨죠. 아빠는 늘 저를 보면 막내가 성공해야 집안이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 맞이인 너가 막내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고 이끌어주고 받쳐줘야 돼. 하지만 늘 널 보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땐 그렇게 살았죠. 무슨 70년대 눈물의 심파극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만큼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생도 도대체 무슨 마가 끼었는지 일이 잘 안 풀린다며 산업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소위 말하는 노가다판으로 가버린 거죠. 물론 노동이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동생도 집안 부담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는지 나중에 공부를 포기하고 아예 몸쓰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희망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산업 현장에서 일했지만 노가다라는 게 너무 일이 고되잖아요. 위험하기도 했고요. 지금이야 안전수칙이라도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어딨겠어요. 먼지 풀풀 나는 작업 현장에서 철골 구조로 얼기설기 얽혀있는 계단을 무거운 시멘트 푸대를 이고었고 위험천만하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죠. 몇 번이나 크게 다칠 뻔했다고 하더군요. 동생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그건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돈이 짭짤했으니까요. 하지만 더욱 신경 쓰였던 것은 날이 굳으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몸은 고달프고 일은 들쑥날쑥하니까 동생은 마음이 초조해지는지 제가 출근할 때면 늘상 저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산업재해를 당했고 동생은 그렇게 다리 한쪽을 절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어찌 막아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누나로서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웠죠. 큰언니 역시 그 사실을 알고 동생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중에 큰언니는 매형을 만나서 독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도 늘상 막내 걱정만 하는 든든한 언니였죠. 어쨌든 일을 못하게 된 동생은 아빠랑 같이 구두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섰고 테헤란로 이런 데 기업들이 막 들어서면서 구두를 닦을 일이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빌딩 하나만 잘 잡아두면 하루에 신발 수십 켤레를 가져와서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행히 아빠가 그쪽 업무에 빠삭하셔서 속된 말로 기름칠을 잘 해두셨더라고요. 일단 경비들과 친해놓거나 아니면 각 회사 카운터 안내 언니들과 친해놓으면 운도 통과시켜주고 다른 구두 닦기들은 막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참 기가 차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땐 IMF를 벗어나서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 강할 때라 그런지 구두 닦기에게도 힘내라며 작은 팁도 주곤 했던 시절이었죠. 열심히 닦고 인맥만 있으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했습니다. 저도 벌거 있었고 아빠랑 동생이 같이 뛰니까 그래도 벌이가 나쁘지 않았죠. 그때 동생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남의 발냄새 좀 맡으면 어때? 그 발냄새가 나한텐 돈 냄새잖아. 냄새가 좀 심해서 그러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건 일이 끊이질 않아. 그러면서 껄껄 웃는데 동생의 그런 미소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든지 집안이 안정되니까 다른 일에도 신경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슬슬 자리를 잡아가니까 저도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대학을 나왔는데 저만 학력이 딸리는 채 작은 회사 다니는 게 항상 컴플렉스여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엔 말리더니 나중에는 내가 널 내 돈으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하시면서 저에게 등록금을 주시는데 저는 필요 없다며 제 돈으로 다니겠다고 했고 대학 다니면서 아주 좋은 남자랑 만나서 지금까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때 그 대학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었겠죠.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은 은행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게다가 대출 관련 업무를 해서 나름 은행에서도 신뢰받고 인정받는 남자였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착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서 어릴 적부터 보육원 봉사를 많이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도 복지 관련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쉽지 않았나 봐요.
할 수 없이 일단 대학 진학 문제로 경제 관련 전공을 하며 대학을 졸업했고 은행을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생겨서 복지 관련 학과를 다닌 겁니다. 거기서 저를 만나게 된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셈이죠. 집안도 나쁘지 않았어요.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딱 하나 있었는데 시부와 아빠의 관계였습니다. 일단 아빠와 시부는 정말 이상하게 알게 된 관계입니다. 상견례를 할 때 서로를 알아본 건데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서 약간의 반대는 있었죠. 시댁 입장에서야 그래도 은행 다니는 아들을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 경리직이나 하는 여자와 맺어주려니 배가 아팠나 봐요. 하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강경하게 저랑 결혼하겠다고 우기니 일단 상견례를 하긴 했는데 거기서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계속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예의에 벗어날 만큼 빤히 바라본 거죠. 그래서 아빠가 먼저 혹시 저를 아시나요? 너무 뚫어지게 보셔서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러게요. 왜 이렇게 낯익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그 말에 아빠가 조금 망설이니까 시아버지는 그 전에 기억이 났다는 듯이 혹시 우리 회사에 왔다 갔다 했던 그분이구나 이러는 겁니다. 정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군요. 하필이면 아빠가 자주 드나들던 사무실 대표가 시아버지였던 겁니다. 평소 워낙 눈썰미가 좋던 시아버지는 아빠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시아버지 딴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아들이랑 같이 구두 닦으러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얼굴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아빠를 좋게 봤다는 의미고 나쁘게 말하면 아빠를 그냥 구두 닦기로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초반엔 구두 닦기 집안과 결혼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던 시아버지도 남편이 조르고 시어머니 도움 덕분에 사돈을 맺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오늘 이야기가 전부일 리가 없죠.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껴요. 바로 우리 아빠에겐 은인이자 평생 원수가 되는 시아버지의 친구분입니다. 이제부턴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이 아저씨 때문에 일이 완전 꼬여버리게 됩니다. 일단 이 아저씨는 아빠에겐 은인과 다름없는 분이긴 해요. 뭘로 은인이냐고요? 그 당시에 빌딩 관리인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딩 하나만 잘 알아두면 구두수거 하기도 편해서 아빠가 빌딩 경비나 관리인들과 관계를 잘 맺어놓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빌딩 관리인이 바로 시부의 친구인 아저씨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처음 할 때 그 아저씨와 아빠가 어찌저찌 하다가 말을 섞게 됐는데 일단 비슷한 동향에서 올라온 점, 일단 아빠 구두 닦는 솜씨가 괜찮았다는 점, 무엇보다 속된 말로 아빠가 그 아저씨 말을 잘 들어줬다는 점 때문에 그 아저씨가 아빠를 많이 보살펴줬다는 겁니다. 아빠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그 사람이 정말 귀찮게 하기도 하고 날 못살게 굴긴 했어도 그 빌딩에 물꼬를 터주는 덕분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었어. 안 그랬으면 내가 자리를 못 잡았지.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아빠 말만 들으면 정말 고마운 분이 맞긴 맞습니다. 빌딩에 출입하게 해줬고 구두도 많이 몰아줬고 옆 빌딩 관리인도 소개시켜줘서 일도 많이 몰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아빠를 자주 불러내서 술값 내게 하고 속된 말로 돈도 좀 빌려가서 안 갚고 그랬나봐요. 그래도 아빠는 나중을 생각해서 매번 꾹 참으셨다고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아빠도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아저씨가 너무나 얄미운 거죠. 근데 동생은 감정이 더 심하더라고요. 많이들 아시는 말이지만 동생은 일명 찍새로 시작해야 했죠. 눈치가 좋아야 그것도 가능했거든요. 건물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방해가 안 되게 접근해서 구두를 찍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비상해야 합니다. 누구 신발인지 언제까지 닦아서 줘야 하는지 순번을 다 외워야 했어요. 조금만 늦어도 욕먹을 때도 있고 그 욕을 경비에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구두 닦기 들어오게 해서 업무 망쳤잖아요. 이러면 경비들도 동생을 추리 못하게 막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엄청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찾아와서 구두통을 부수는 건달놈들도 많았죠. 게다가 구역이 애매하게 겹쳐서 다른 구두 닦기들과 시비가 걸리면 몸싸움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경비 중에 유독 그 아저씨가 동생을 많이 괴롭혔나봐요. 알량한 권력이 자신에게 있으니 그걸로 동생 괴롭히고 아빠한테 삥을 뜯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그 아저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더군요. 근데 제가 갑자기 시아버지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친구였던 경비 아저씨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바로 결혼식 날 그 아저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 아저씨를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문제는 잔칫날 떡하니 예식장에서 만났으니 문제였죠. 그 아저씨는 신랑 측 하객으로 왔다가 아빠를 보곤 야, 김씨를 여기서 만나네? 야, 오늘 자기 딸 결혼시킨다고 본인 구두는 엄청 잘 닦아놨구만? 이러면서 칭찬인지 모욕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을 막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곤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경비 아저씨와 악연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와 남편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후에 아빠는 구두 닦는 걸 계속하시고 그때 벌어둔 돈으로 지방에 땅을 좀 산 후에 남은 돈으로 동생에게 작은 분식집을 하나 차려주셨습니다. 어느 동네라고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서울에서도 변두리 동네에 작은 분식집이었죠. 지금은 올케가 됐지만 그때 동생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꽤 유명한 음식점에서 보조 요리사로 일을 하던 터라 그 당시 말로는 요리 비법을 좀 알고 있어서 그거 믿고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구두는 남자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당시엔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비만 내려도 구두가 흙탕물로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먼지가 금방 쌓여서 구두가 금방 더러워졌거든요. 게다가 구두축도 헐거워서 금방 떨어져 나가니까 수리도 자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동네가 후져서 구두 더러워지고 뒤축 나간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옆에서 간단한 분식이라도 먹게 안내를 해준 겁니다. 기다리다가 분식을 먹던 손님이 나중엔 구두 닦거나 수선하러 오는 대신 분식을 먼저 찾게 된 겁니다. 그 덕에 슬슬 입소문을 타게 됐죠. 지금은 모든 게 카드로 이루어질 때지만 그 당시엔 무조건 현금이니까 점점 분식 장사도 잘 되고 구두도 장사가 잘 되니까 동생은 직원도 하나 더 두고 열심히 구두를 닦을 때였죠. 천성이 술 담배를 할 줄 모르는 터라 버는 족족 올케에게 갖다 줬고 올케 역시 천성이 엄청 알뜰살뜰한 성격인지라 우리나라는 무조건 땅을 사야 해. 너도 나중에 땅을 사야 돼. 라는 말만 믿고
아빠랑 같이 땅을 사는데 돈을 보탰어요. 그 돈 중에 일부를 떼서 조금씩 땅을 사두고 있었죠. 이렇게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이 워낙 열심히 일하고 능력 인정받으니 집안에서 내조 잘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동생네 분식집도 나름 그 동네에 자리 잡고 아빠는 소일거리라며 구둣방을 운영하셨습니다. 모든 게 정말 평온하다 싶었는데 역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라던 막내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놀랐어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마저 쓰러지셔서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수술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살리겠다고 번 돈을 엄청 털어서 수술비에 보탰고 있던 땅도 대부분 팔아넘겼죠. 남편은 남편대로 발을 동동 굴렸고요. 저는 거의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네요. 올케는 올케대로 남편을 잃었으니 이미 멘탈이 깨져 나간 상태였고요. 그렇게 화목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인생이 참 허망하다 느꼈습니다. 졸지에 형제 잃고 아버지마저 이렇게 되시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군요.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릴랄까 나쁜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뤄낸 가족을 두고 그럴 수는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병원을 가서 아빠 병간호하고 집안일에 신경 쓰며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날 아빠가 정신을 좀 차리셨는데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언어장애가 좀 있고 손발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쓰실 순 없을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오른손을 조금 떠시는 겁니다. 물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으셨지만 평생을 했던 구두 닦는 일은 많이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정신이 돌아오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좋아했던 일이자 평생 할 줄 아는 일을 못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젠 단골도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구나. 내가 한동안 여기 없었더니 말이야. 자식도 잃고 그나마 자주 오는 단골 보는 맛에 버티셨던 분인데 이젠 단골마저 다 잃으니 상실감이 엄청 크셨나 봐요. 그걸로 동생 잃은 상처를 치유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상처가 되니까 저라도 좀 돕고 싶어서 일단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했죠. 여보, 나 아빠 도와서 구두 닦는 일을 좀 할까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집안일만 했던 가정주부인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래도 아빠가 좀 마음 안정 취할 때까지만 옆에서 돕고 싶어.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나중엔 허락해 주더군요. 그래서 말리는 아빠까지 설득해서 아빠와 함께 구두방에서 구두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